네,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글, 이 전통과 진정의 범주에서, 우리가 전통과 진정이라는 이 범주에서, 첫 번째 주제는 그 공부의 기준을 보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 심행은 상수 보았고요. 세 번째 주제로 딱가의 발견, 불교의 분기점, 딱가를 해석한 불교와 해석 못한 불교 보았고, 네 번째 주제로 동의어보다 동질성 위의 차별성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제로 부처님의 정의를 벗어나지 않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한역의 문제로 들어와서 한역의 문제 중에 탐진치와 망진치라는 주제, 그리고 욕이라고 한역됐는데 한자로는 두 개가 있는데 우리말은 발음이 같아서 구분이 어려운 요거 까마와 찬다에 대해서 어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촉이라고 하는 단어도 외입처의 색성향 미촉 법에서 촉을 말하는 포타빠라는 단어하고, 또 삼사화합 촉을 말하는 파사라는 단어하고, 요 포타빠와 파사가 전혀 다른 두 개의 단어인데 한문에서는 똑같이 촉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서 이제 여기서 생겨나는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특히 어저께 공부한 내용, 그 한역의 문제, 탐과망, 욕과 욕 두 가지 촉을 했는데요. 요 촉에 대해서 보면 촉은 두 가지인데 외입처의 촉과 삼사화합 촉입니다. 이때 삼사화합은 내입처, 외입처, 식의 만남이고 내입처는 식 더하기 근이라는 이해 위에서 설명되어야 합니다. 어제 제가 요 말씀드리면서 아마 그 아함에서 근경식 삼사화합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다, 이래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좀 더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자바함 제306경이 인경이란 경이 있는데 안, 색, 연, 안, 색, 연, 생, 안식.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생긴다. 삼사화합 촉, 구생수상사라고 나타나는데, 자, 여기서 보면 제가 이간 아함경에 근경식 삼사화합이 나타난 라고 말하는 걸로 기억한다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인경 아함에서는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생긴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삼사화합 촉이다. 그러니까 정작 아함경 자체에서는 안이라는 내입처, 색이라는 외입처, 그리고 안식에서 내입처, 외입처를 연하여 식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니까야와 같다라고 봐야겠죠. 그런 삼사화합죠. 물론 요 인경은 뒤에 이제 촉, 구생, 수상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지만요. 자, 이렇게 아함경 자체에서는 삼사화합 촉을 내입처, 외입처, 안식 세 개의 만남으로 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경에 대해서 구사론에서 이제 주석을 한다고요. 그런데 구사론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촉, 위, 그러니까 촉이라는 것은 위, 근경식, 화합생 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말하자면 이를테면 이렇게 번역했군요. 이를테면 위, 이를테면 말하자면 촉이라는 것은 촉이란 이를테면 근과 경과 식이, 근과 경과 식이 화합하여 생기는, 촉이란 이를테면 근경식이 화합하여 생겨나는 것으로 능히 대상과 접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이 보면 좀 애매해요. 그 내입처, 외입처, 식의 세 가지가 화합하는 삼사화합 촉을 구사론에서 일단 근경식이 화합한다. 만나서 생겨나는 거. 이래서 대상과 접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대상과 접촉한다라는 요런 번역을 우리가 근경식이 화합해서 생겨난다. 능히 대상과 접촉한다. 이래 되면 요 표현을 세 개, 그러니까 내입처, 외입처, 식, 삼사가 만난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가능할까요? 대상과 접촉한다 하면 이건 오히려 내입처가 외입처를, 신과 촉의 접촉. 대상 이러면은 아무래도 외입처란 말이죠. 그런 좀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승 공부를 하는 스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제가 자꾸 지적하는 거지만, 삼사화합 촉을 내입처와 외입처의 인식, 그러니까 신과 촉의 관계에서의 인식 적용,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하는 요걸 하고 삼사화합 촉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본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요 내용인 것 같아요. 구사론이 촉을 근경식이 화합하여 생겨나는 것, 근경식 삼사화합, 요렇게 주석한 거. 그러면서 이어서 능히 대상과 접촉한다. 촉대 요렇게 이제 주석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대승을 공부하는 스님들이 촉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촉이 두 가지여서 외입처의 촉과 삼사화합 촉이 있는데, 삼사화합은 내입처, 외입처, 식의 만남이고, 이 중에 내입처는 식 더하기 근이다 라고 우리가 니까야에 의해서 이 부분은 확실한 해석이다 라고 보아야 되죠. 내입처가 식 더하기 근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경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 우리가 정리해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내입처는 식 더하기 근이다. 아함경도 삼사화합 촉을 말할 때는 안색, 염생, 안식, 이래서 내입처, 외입처, 식으로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다. 그런데 구사론이 이 아함의 306경 인경을 주석하면서 근경식 삼사화합 촉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상과 접촉하는 것이 촉의 의미로 이렇게 이제 주석하는 것이 초래하는 문제 상황이다. 요거는 아함경의 문제가 아니라 구사론의 문제다. 이렇게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요 부분 위키백과에서 인용한 거예요. 뭐 위키백과에서 이제 요 주제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이어서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주제, 한역의 문제의 네 번째 주제, 유위와 무위로 들어가겠습니다. 4번 유위와 무위. 자, 4번 유위와 무위. 유위와 무위는 각각 상카따와 아상카따의 한역입니다. 그리고 아상카따가 탐진치가 부서진 상태, 라각하여, 도삭하여, 모학하여라고 정의되기 때문에 상카따는 탐진치가 함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요게 이제 아상카따 무위가 탐진치가 부서진 상태다라고 하는데, 요게 상카따에 부정접두사 아가 있어서 무위가 되었죠. 그러니까 부정접두사 아가 없는 상카따, 요걸 유위라고 번역하는데, 이 상카따는 탐진치가 부서지지 않은 상태, 그래서 탐진치가 함께한 상태를 의미한다. 탐진치가 부서진 상태는 열반의 정의와 같기 때문에 아상카따는 열반의 동의어입니다. 그렇다면 상카따는 열반 아닌 것, 즉 삼법인의 행과 같은 것입니다. 한역의 과정에서 도덕경의 무위를 아상카따의 번역어로 선택하였는데, 삶의 완성을 지시하는 용어라는 점에서는 타당한 번역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영향 아래에 있던 한역의 불교는 삶의 완성을 지시하는 것인 무위가 탐진치의 부서짐, 라각하여, 도삭하여, 모학하여인 아상카따라는 원전의 이해에 접근하기보다는 도덕경의 무위 사상으로 접근하게 되면서 가르침의 진정에서 멀어진 현상, 정체성의 상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 뭐 제가 수도 없이 반복 말하는 거잖아요. 번역을 하면서 상카따와 아상카따, 특히 아상카따, 탐진치가 부서진 상태가 삶의 완성이다. 그러면 삶의 완성을 지시하는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 라고 보니 도덕경에서 노자께서 말하는 무위라는 말이 삶의 완성, 노자가 제시하는 삶의 완성이다. 그러므로 탐진치가 부서진 삶의 완성의 상태, 열반의 동의어인 아상카따를 무위라고 번역하자 라는 데까지는 잘 번역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상카따라는 탐진치가 부서진 삶의 완성, 이런 원전의 이해로 접근하지 못하고 한역에 익숙하다 보니까 도덕경이 말하는 무위 사상으로 접근하게 되면서 무위라고 하는 이 열반의 동의어를 가르침의 진정에서 멀어진 노자의 무위 사상으로 이해하게 되는 이런 정체성의 상실을 볼 수 있다. 한역의 문제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주제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도덕경의 무위는 인간의 의지, 의도가 참여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삶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인간의 의지, 의도는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도 이전에 작용하는 탐진치가 부서져 무탐, 무망, 무진, 무치의 의도로서 삶이 진행되어 해탈된 삶을 사는 것이 불교의 무위입니다. 자, 요거 잠깐 좀 보면
네, 이제 그 삶의 메커니즘에서 보면 지금 요 도덕경의 무위를 인간의 의지, 그러니까 뭐 도덕경의 무위 하면 뭐 기본적으로 무위자연 이래 되니까요. 무위자연이라는 그 노자의 삶에 대한 해석은 뭐 그대로 자연 그대로 라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 하면 의지라고 할까 의도라고 할까 여기 있는 거요. 따까에서 윗따까로 생각이 떠올라서 의도, 기대, 지향을 거쳐서 사유로 연결되는 요런 의도, 의지라고 하는 것을 놓고 무위자연, 그냥 자연 그대로 둬. 인간의 의지를, 의도를 개입시키지 마. 해서 인간의 의도가 작용하지 않는 삶의 완성으로 제시한다? 뭐 제가 이해하는 노자의 무위는 이렇거든요. 그래서 아상카타를 무위라고 번역하고 나니까 이 무위가 탐진치 없음, 탐진치가 부서져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삶, 요런 삶을 의미한다라는 원래의 의미, 원래의 부처님의 의미를 놓치고 노자가 말하는 무위사상으로 접근해서 무위자연, 인간의 의도, 의지가 작용하지 않는 이런 삶을 무위라고 삶의 완성으로 오해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그러나 아상카타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원래 의미는 탐진치가 부서졌다. 탐진치가 부서지려면 어떡하나요? 상에 전도된 상이 전도된 상태로 번뇌라는 이름으로 2차 인식에 참여해서 존재 알민 무명을 생겨나게 하고 그 위에 탐과 진이 생겨나는 이때에 무명과 번뇌를 합해서 치라고 하나의 개념으로 나타내는 탐진치가 있죠. 이 탐진치가 부서졌다라는 것은 바로 번뇌가 부서졌다. 상의 전도가 해소되었다. 그래서 무명은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고 그래서 애가 소멸한 무명과 애가 소멸한 그래서 몸이 무너진 뒤 몸으로 가지 않게 된 이런 해탈된 삶의 상태를 말하는 게 무위다. 이게 아상카타다. 아상카타를 삶의 완성의 측면에서 무위라고 번역한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번역한 말에 끌려가가지고 원전의 의미를 놓치면 부처님의 깨달음, 삶의 완성이 탐진치 없음의 상태, 탐진치가 부서진 해탈된 삶의 의미로 전달되지 않고 노자가 말하는 인간의 의도, 의지가 개입하지 않는 무위자연 이런 식으로 깨달음이 변질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바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을 한 거죠. 불교에서 인간의 의지, 의도는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것. 그죠? 삶의 메커니즘에서 바로 이렇게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아라한이라 그래도 몸으로의 삶의 과정에서는 의도가 없이 삶이 진행되지는 않는 거예요. 다만 그 의도가 어떤 의도냐라고 할 때 탐진치가 없는 탐진치가 부서져서 해탈된 삶에서 탐진치가 작용하지 않는 의도
해탈된 의도가 작용하는 삶이 아라한의 삶이다 라는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 자, 그래서 의도 이전에 작용하는 탐진치가 부서져 무망, 그러니까 무탐 무망 무치 또는 무망 무진 무치의 의도로서, 그러니까 해탈된 의도로서 삶이 진행되어 해탈된 삶을 사는 것이 불교의 무위입니다. 네, 요 부분 우리 놓치지 말자고요. 하여간 한역된 경들에서 중국적인 의미가 부처님의 깨달음의 의미를 대체하는 것, 요런 부분에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이어서 64쪽으로 갑니다. 네, 이제 5번째 주제입니다. 재행과 일체. 뭐 재행이란 말, 모든 행들이죠. 행이라는 말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에 속한 것들 이래 되고요. 일체라고 하면 말 자체가 일체, 모든 것 그래 되죠. 재행, 모든 행은 삿배 상카라인데 삼법인에서 삿배 상카라 아니짜와 삿배 상카라 두카로 나타납니다. 이때 아니짜는 무상이고 두카는 고입니다. 그래서 재행 무상과 재행 계고입니다. 삿배는 삿바의 복수, 남성, 중성의 주격, 목적격인데 단수 주격은 삿보, 남성, 삿방, 중성이고 단수 목적격은 남성, 여성, 중성 모두 삿방입니다. 일체는 35번 삼류타 23번 일체경에서 삿방으로 소개되는 6내입처와 6외입처를 함께 지시하는 개념 12처의 한역입니다. 그래서 재행, 삿배 상카라와 일체는 지시하는 바가 다르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재행과 일체가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바가 색, 수, 상, 행식, 오운, 오운과 12처의 동치라는 점에서 동질성을 말할 수 있지만 재행은 행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이고 일체는 오온 모두를 묶어서 지시하는 개념이어서 차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역불교에서는 삿배 상카라 아니짜와 삿배 상카라 두카를 재행 무상과 일체 계고로 번역하고 있어서 불필요한 고민을 만드는데 반복을 피하는 한문의 경향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본경전연구회는 이런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삿배 상카라 두카도 재행 계고로 번역하였습니다. 삼법인 재행 무상 재행 계고 재범부화. 예, 요 삿배하고 뭐냐 재행 삿배 상카라와 삿방이 지시하는 바가 다르다라고 보자라고 했는데 뭐 그 부분은 뭐 이건 요렇게 이제 넘어가고요. 그랬을 때 오온과 12처의 동치라는 점에서 동질성 뭐 요래 봐서 이렇게 이제 이건 그러니까 재행이란 말과 일체라는 말이 이렇게 하나의 의미로 이해되자라고 하면 좀 복잡한 이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삼법인을 놓고 니카야에서는 삿배 상카라 아니짜, 삿배 상카라 두카라고 해서 주어는 같은 거예요. 삿배 상카라 모든 행들은 아니짜 무상하다. 삿배 상카라 모든 행들은 두카 고다 라고 하는데 그냥 똑같이 삿배 상카라 해서 재행은 무상하고 재행은 고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면 의미상으로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중국에서 한문은 반복을 피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하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삿배상가라를 앞에서는 재행무상에서 재행이라고 번역하고, 두 번째 거는 일체계고라고 해서 일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원전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요거 재행이란 말과 일체라는 말을 이게 동일한 거야. 오온과 12처의 동치, 이런 개념에 대해서 눈뜨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상한 것은 재행이고 고인 거는 일체네. 그렇다면 무상과 고가 서로 지시하는 영역이 재행이라는 영역과 일체라는 영역으로 다르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한 단계 더 공부가 되면 재행이라는 것과 일체라는 것이 사실은 지시하는 바가 같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왜 동일한 말을 그냥 삿배상가라 라고 해서 하나의 말을 그냥 재행 하나로 번역을 해주면 한 단계 거쳐가서 이해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직접 보게 되는데, 그거를 재행과 일체라고 다른 말로 번역을 해서 다른 거구나? 그런데 같은 거네,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까? 이런 것도 사실은 공부에는 방해가 되죠. 그 부분을 지적해가지고 우리는 삼법인을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 요렇게 번역하고 있다. 사실은 요거를 재행무상 다음에 일체계고라고 번역하는 데서 어떤 문제가 생겨나는지도 몰라요. 이게 중국에서, 중국 불교에서 보면 삼법인을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아라고 안 해요. 재행무상, 재범무아, 열반적정 이래가지고 일체계고 대신에 열반적정으로 삼법인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원래 번역 자체가 원어 그대로 삿배상가라가 아니자고 독하다, 이렇게 그 같은 재행이 무상하고 고야라고 연결되는 의미로 번역이 되었다면, 아마도 무상한 행은 괴로움이야 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설한 의미 그대로를 놓치고 행에서부터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의 적정, 때상 우파 사모수코라고 하는 요 부분을 제 일체계고 대신에 넣어야 하는 이런 수고로움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똑같은 단어를 재행과 일체라고 다르게 번역하는 데서 삼법인 자체를 니카야와 다르게 제시하는 이런 문제로까지도 확장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이게 그대로 재행무상, 재행계고라고 애초에 한역이 되었다면 재행계고 대신에 그걸 빼고 열반적정을 넣어가지고 니카야의 원전승과 다르게 삼법인을 소개하게 되었을까? 네, 이런 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 이런 점에서 어쨌든 재행과 일체라고 하는 한역도 공부에서는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주제입니다. 한역의 문제 6번. 만화와 위다. 네, 요거는 이제 별책, 괴로움을 끝내기 위한 필수 요소 3, 참조 이랬어요. 사실 요 별책은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상세히 소개하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출판되지는 못했어요. 지금 이제 세 번째 홈페이지 붓다와다닷컴이 이제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공개가 될 거예요. 요 붓다와다닷컴을 마치고 나면 이제 제가 요 별책 작업에 들어갈 건데, 여기서 잠시 요게 지금 제작 중이라서 아직 공개 검색되지 않는데, 뭐 대략 요런 구조를 가지고 이것이 불교다,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공모할 거예요. 테라와다, 그러니까 붓다와다닷컴이 이것이 불교다라는 요런 대표, 요발로 대표하는 것이 옳은지 하고, 이거 여기에서 이제 보면 뭐 여러 주제들, 공덕이라는 주제로 뭐 하늘을 겨냥한 자에서 쭉 나오고, 교학이라는 영역에서 뭐 깨달음을 겨냥한 자에서 쭉 나오고, 수행이라는 영역에서 수행에 대해서 쭉 정리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홈페이지를 만드는 또 이유 중에 분명한 거 하나가 후원하기 해서, 붓다와다닷컴에서 우리를 만나는 분들이 정말로 근본경전연구회에 우리가 후원을 좀 해야겠다 라고 할 때 이 홈페이지에서 직접 후원을 할 수 있고, 또 이 홈페이지에서 책을 만나면 뭐 지금 지금 이제 메인 화면은 이제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았는데요. 이게 내용이 다 끝나야 메인 화면을 구성하게 되거든요. 이 메인 화면에서 보면 책 주문, 후원하기 책 주문이 있어서 붓다와다닷컴 안에서 직접 책을 주문하는 이제 그런 기능, 후원하기 책 주문 기능까지를 갖추고 있어요. 뭐 요런 부분 하여간 작업을 마치는 대로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요 홈페이지 작업을 마치는 대로 별책을 작업해서 금년에는 이제 별책을 출판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자, 어쨌든 만화와 위다입니다. 자만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만화와 위다입니다. 만화는 자만, 교만, 거만, 오만, 자부심 등으로 번역되었고, 프라이드, 컨시드, arrogance 등으로 영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번역이 이 용어에 대한 적절한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화는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아항까라 마망까라 마나 해서 아항까라 나를 만들고, 마망까라 나의 것을 만들고, 마나 이렇게 되니까 마나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를 만드는 것이고 나의 것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요 용어를 아항까라 마망까라 마나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 하면 나라는 생각, 나의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자만,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까라라는 말을 까로띠 두 메이크의 과거 분사인데, 요거를 기존의 번역을 보면 우리 강목스님 번역이 아마 그렇게 되어 있죠. 나라는 생각, 나의 것이라는 생각, 자만,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요게 이제 전통적으로 해석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요 까라라는 단어를 여러분 우리가 유사한 게 있잖아요. 까딴류 이러면은 은혜를 아는 자,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거 어떻게 해석해요? 만들어진 것을 아는 자, 이렇게 번역하니까 아주 정확하게 경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까딴류 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요거 까로띠의 과거분사인 까라의 해석의 문제인데 요거를 나라는 생각 이렇게 뭐 두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다라는 쪽에서 이제 나라는 생각, 나의 것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리고 자만 이렇게 번역하는 전통적인 해석 말고 우리가 까라를 메이크의 입장에서 보니까 나를 만드는 거, 나의 것을 만드는 거, 그게 무엇냐? 만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화라는 이 중요한 용어의 의미가 전혀 달라지죠. 자, 그래서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해석해야 그것을 부르는 용어로의 만화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리침의 법, 빠띠위니따 또는 질의 응답으로 설명한 부처님의 가르침, 빠띠뿌차위니따는 이것은 나의 것이다. 여기서 이제 요 물리침의 법 또는 질의 응답으로 설명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게 무아상경을 대표적으로 나오는 무아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무상한 것인 색은 상하냐 무상하냐 이래가지고 이제 여실직연을 이끄는 가르침이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는 아로부터의 관찰과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라는 무아로부터의 관찰, 요런 아로부터의 관찰을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무아로부터의 관찰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여실직연을 이끄는 이제 그 장면을 놓고, 자 그렇다면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것은 아로부터의 관찰자 요거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아로부터 관찰하는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것은 아로부터의 관찰자 즉 중생이고, 만화는 아로부터의 관찰자의 관찰작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 얘기죠. 아한까라 마만까라 만화 요 얘기. 그래서 아라는 전도된 상 심견해에 의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라고 작용하는 라고 관찰하는 작용, 요게 만화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석된 상태에서 이것은 나의 아다라는 아로부터의 관찰, 요것은 존재화를 말하게 되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라는 관찰은 자기화,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자,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 라는 세 가지를 말하는데, 그것이 해체돼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라는 관찰은 이제 만화, 자기화라고 번역을 하면 되겠고요. 바탕에서 작용하는 이것은 나의 아다라는 아로부터의 관찰은 요게 바위가에서 존재화, 요렇게 해석을 하게 된 거죠. 요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죠. 그래서 이제 딱가 존재화 욕탐 자기화 1차 인식 요렇게 진행되는 전개되는 거. 자 요게 이제 보면 요 얘기가 되는 거죠. 메커니즘에서 말할 때, 자 딱가에서 딱가 자체를 존재화 바위가로 애가 형성되는 영역인 딱가가 바로 존재화의 과정이다. 그래서 무명이라는 존재 알미 생겨나는 거. 네, 그래서 딱가 안에서 무명이 생겨남으로써 존재화되어서 가래가 생겨나면 이 가래가 윗딱가 의도기대 지향 사유의 과정을 거쳐서 욕탐이라는 1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할 때 이 내입처 외입처에 대해서 나여 나의 것이여 라고 자기화되는, 네,
딱가 안에서 이것이 나의 아다, 나의 아뜨만이다 라고 하는 무명에 의한 존재화의 영역이 있고, 이 존재화에 의해서 아로부터 관찰하는 삶의 과정이 진행되어서 1차 인식에 와서는 내입처 외입처를 나여 나의 것이여 라고 자기화한 인식을 하는 것, 자기화된 자의를 하는 것, 요걸 뭐라 해요? 비열이 자의, 이렇게 말하잖아요. 열이 자의라는 것은 존재화의 상태를 극복해서 자기화되지 않은, 나의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아니야, 나의 것이 아니야 라고 공동주간이 그런 질적 수준으로 참여해서 자의할 때 열이자의가 되고, 그 열이자의의 완성은 딱가 안에서 존재화가 해소되는 것까지 가는 거죠. 뭐 하여간 요런 그 자기화의 자리와 존재화의 자리가 구분되어서 딱가 안에서 존재화되고, 이것이 삶의 과정을 타고 올라가서 욕탐으로 1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할 때 내입처와 외입처를 이것이 나여, 이것이 나의 것이여 라고 자기화해서 자기화해서 비열이자의하는 요런 삶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죠. 네. 요런 점에서 그 만화라고 하는 단어를 그 자만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바로 요 부분이죠. 그 아항까라 마망까라 라는 요 하나의 용어를 뭐 나라는 생각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이랄 때는 나라는 생각, 나의 것이라는 생각, 자만 해서 세 가지를 동일하게 나열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나요? 나를 만드는 거, 나의 것을 만드는 거, 이 두 가지,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그것이 만화 자기화요. 이렇게 세 개의 괄호로 봤죠. 요런 해석의 차이가 바로 딱가 안에서 존재화되고 딱가 밖에 1차 인식의 자리에 와서 자기화하는 요런 메커니즘적인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뭐 정말 중요한 내용, 중요한 그 교리 해석의 차이다. 네. 그렇게 이제 그 만화를 자기화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한편 앙구타라 니카야 여섯의 모음 76번 아라한의 경지경은 아라한의 경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마나 오마나 열등의 마나, 아띠 마나 우월의 마나, 아디 마나 뽐냄의 마나, 탐바 완고 아띠 니빠따 비열의 6가지를 끊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나를 포함하여 조성된 단어 3가지 오마나, 아띠마나, 아디마나가 함께 나타나는데, 마나에 의해 나와 남을 만든 뒤 그러니까 나라고 자기화가 되면 나 아닌 것들은 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나, 자기화에 의해 나와 남을 만든 뒤 남들과의 관계로 확장된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만이라고 번역되는 빨리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위다인데 3가지 위다, 3가지 자만에서 나와요. 내가 더 뛰어나다라는 자만, 세이요 하마스미 띠 위다, 나와 동등하다라는 자만, 사디서 하마스미 위다, 내가 더 못하다라는 자만, 히노 하마스미 띠 위다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두 단어 마나와 위다를 동의어로 보지는 않아야 합니다. 18번 상류따 22번 제거경은
까땅 누코 반대 자나또 까땅 빠싸또 이마스밍 저 사윈야 나께 까예 바히따 저 사빠 니미 떼수 아항까라 마망까라 마나 빠가땅 마나상 호띠 위다 사마띠깐땅 산땅 수위무딴띠 라고 묻는데, 이때 아항까라 마망까라 마나 아빠가땅의 마나와 위다가, 그죠? 여기에서 요 마나라는 말하고 위다라는 말이 하나의 문장에서 함께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결론은 마나와 위다가 그동안 전통적인 불교에서는 이 둘 모두를 만, 자만, 아만 이렇게 같이 번역하고 있다. 아마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라고 자신을 만드는 작용인 마나에서 더 나아가 세상을 만나면서 남들과의 관계에서 더 뛰어나다, 동등하다, 더 못하다라는 비교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위다인 것 같습니다. 또한 아라한의 경지경이 말하는 오마나, 아띠마나, 아디마나라는 마나의 기본 의미의 용어가 남들과의 관계로 확장된 개념의 용어들이라는 점에서 위다와 유사성이 발견되기 때문에 마나와 위다는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접근을 통해 마나는 기존의 번역과 다르게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로, 위다는 자기화된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으로의 자만이라고 기존의 번역과 같이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라한의 경지경의 네 가지는 자기화, 열등의 자기화, 우월의 자기화, 뽐냄의 자기화가 되고, 제거경의 문장은 대덕이시여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는 자에게 의는 식과 함께한 이 몸과 밖의 모든 상에서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를 제거하고 자만을 넘어섭니까? 평화롭게 잘 해탈합니까? 라고 번역됩니다. 네, 요거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이기는 해요. 마나라는 단어를 그냥 자만, 아만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존재화에 이어지는 자기화라고 다르게 해석할 것이냐 라는 이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메커니즘에서 보여드렸지만 존재화에 이어지는 자기화라는 이런 개념은 그야말로 딱가라는 이 심오함의 영역과 1차 인식이라는 그 표면적인 일상의, 그러니까 현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존재화된 것이 자기화해서 비열이 자기로 삶이 진행되는 이 중요한 두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마나를 자기화라고, 그러니까 아항까라 마망까라라고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 요렇게 자기화로 보지 못하면 존재화라는 것의 의미도 사실은 드러나질 못하는 거예요. 존재화, 자기화 요런 연결된 개념으로 연기가 해석돼야 하는 이런 그 중요한 주제가 마나를 자기화라고 해석하지 못하고 그냥 자만이라고 해서 남들과의 비교 개념으로 해석하는 데서 생겨나는 오류죠. 그런데 니카야를 보니까 이런 남들과의 비교성에서는 위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나타나는데, 이거를 한역에서는 동일하게 자만이라고, 마나를 자만이라고 번역하면서 동일하게 위다를 같은 번역을 하고 있다. 요게 이제 어찌 보면 그 해석의 문제로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요거를 한역의 문제에 이제 포함시켰거든요. 요게 우리가 이제 내일 그 7번 심오한 해석 부분으로
이 전통과 진정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어찌 보면 요 만화와 위다 요 부분은 그 심오한 해석의 영역에 속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일단은 만이라고 하는 번역을 놓고 만화도 만으로 위다도 만으로 번역되면서 이런 자기화와 남들과의 비교성이라는 요런 자기화된 것에 이어지는 남과의 비교, 요런 구분을 한역의 과정에서 드러내지 못하게 된 이제 요런 문제로 요 자리에 포함을 시켰어요. 오늘 우리가 그 유위와 무위 그리고 재행과 일체에 이어서 만화와 위다, 그것보다도 요 자기화, 존재화에 이어지는 자기화, 그것이 남들과의 비교로 드러나는 위다, 요런 부분을 보아낸 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